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희신입니다. 오늘의 미국 Week Ahead 시간입니다. 매주 일요일 지난주부터 시작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일요일, 또 한국을 포함한 많은 다른 나라는 이미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주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이 아직까지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세계의 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 다음 주에 어떤 일들이 중요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Week Ahead입니다. 오늘 한 5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헤드라인 정도를 말씀드리자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어제 있었던 유엔에서의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연설에 관한,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다음 주에도 세계의 공통적인 탑 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두 번째는 사흘째 계속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스포츠 선수들을 향해서, 선수들만 향한 것이 아니라 구단주 등을 향하고 팬들에게는 보이콧까지 하라고 있는데, 이것이 단순히 스포츠에 관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인종과 표현의 자유와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빅 이슈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인기가 있는 곳에서 인기를 뒷받침해주는 그런 지지자들 앞에서 한 연설이고, 트위터로 계속 이제 그런 것을 주장을 하고 있는다 할지라도 스포츠 업계가 지금 완전히 통합된 것 같은, 서로 우리는 선수를 지지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친구 구단주 가운데서도 그것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헬스케어 문제도 다음 주에 계속 얘기가 될 텐데,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 어떤 분들에게는 해당되고 어떤 분들에게는 전혀 관련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의 미국에서 항상 어떤 이슈를 말씀드릴 때 가능하면 이것이 미국의 어떤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것인가,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생활적으로 연관이 되는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과 또 하나가 다음 주에 있을 미국 날짜로 화요일에 알라바마에서 보궐선거죠. 지금 미국의 법무장관이었던 사람이 그곳 지역구를 대표하는 상원 의원이었기 때문에 공석이었습니다. 물론 대행은 있었지만요. 그 선거도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변화를 보여주는가를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음 주 한 주일 동안 상당히 주목이 될 테고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를 보다 보니까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의 한강 씨 얼굴이 보이네요. 요즘 한국에서 한강의 채식주의자 베지테리안에 대해서 오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많다면서요. 저는 이 책을 한국어, 영어로 다 읽었었는데, 저도 미국 친구와 함께 이게 이런 것들이 오역이다 하고 설명을 해주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5가지 정도를 오늘 Week Ahead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 문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상당수의 분들은 어제 제가 올려놓은 전문 22분 20초짜리의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유엔에서의 연설을 들으셨을 테고, 아니면 다른 많은 분들은 한국 언론에서 제가 볼 때는 한 14분이 최장이었었던 것 같은데, 한국 언론에서 보도한 것으로는요. 그런데 아마 전문을 전부 보도한 언론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것을 못 보신 분들이라면 오늘이라도 오늘의 미국의 타이틀로 제가 리용호 유엔 연설 이렇게 찍으시면은 나옵니다. 이제 전문에서 들어보시면 될 테고요. 그 부분에 관한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유엔에서의 연설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야당과 여당이 다 비난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던데요. 미국에서는 그 사람의 발언을 비난하진 않습니다. 그대로 잘했다고도 하지 않고 비난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전하면서 미국 측의 입장에서 미국이라던가 주변국이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인 행위를 한다면은 불가피하게
그 북한의 그 무력을 쓸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을 그 inevitable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그러나 미국 언론도 뒤에 물론 뭐 그 말로 끝나는 것인지 마음이 그런지 행동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이 같은 그 핵 개발을 하는 것은 전쟁 억제용이지 미국으로부터 침략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다른 나라들을 북한에 대해서 전혀 그 위험이 되지 않는 나라를 위해서 절대로 우리는 쓰지 않는다. 책임 있는 핵 보유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미국 언론에서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리용호라는 이 그 북한의 외무상이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그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요,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요, 이제 바뀌었으니까 국무위원회 어떤 분이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저한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도 그 오랜 동안 국방위원장이 입에 그야말로 달고 살았기 때문에 제가 며칠 전에 그 김정은 그 위원장의 성명서에도 분명히 그 국무위원회라고 써 있는 것을 보면서도 계속 국방위원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여러 가지 설전, 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 또 리용호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그가 그 김정은의 복심이기 때문에 이것을 두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제는 그 인신공격까지 그 들어갔다.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분명한 것은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로켓맨이라고 말하는 그 즈음부터 북한과 미국 사이에 긴장이 훨씬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 북한이 그 미국의 표현에 따르면 지난 1세기 그 사이 기간을 두고 보면은 가장 그 비무장지대에서 북쪽에 가깝게 미국의 그 첨단 무기를 들여간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북한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잖아요. 무력 시위를 말하자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리용호의 발언에 대해서 뭐 비난도 하지 않고 옳다고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만 전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미국도 CBS 방송의 경우에는 리용호 그 외무상의 유엔에서의 그 연설을 그대로 전문을 지금도 그 웹사이트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물론 영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듣고 싶으시면 보고 싶으시면 그 오늘의 미국 그 웹사이트에 비디오로, 제가 보통 오디오로 저의 방송을 말씀드리는데 비디오로 다 올려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긴장이 굉장히 강화됐다는 얘기가 모든 뭐 미국의 신문으로 따지면 뭐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LA 타임즈 다 마찬가지로 그 보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트럼프 대통령도 리용호의 연설을 들었다고 하면서 그것이 리틀 로켓맨의 생각이라면 리용호가 위험은 그 자살 임무, 자살 공격은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이 리틀 로켓맨, 김정은의 생각이라면 그들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투이러이기 때문에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기본적인 스타일이 뭔가를 그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 정도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그동안 이제 계속 그 주장하는 것은 결국은 그 미국이 그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외교 관계를 수립을 하고 그리고 제재도 없애고 미군 철군까지 하라는 그런 그 요구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입장에서 보면은 북한을 그 군사력으로 대할 능력이 부족하고 당연히 이제는 핵무기까지 거의 갖고 있는 북한이니까요. 그 사이에 북한은 한국을 무시하고 이제 미국과 직접 그 대화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전하면서 오늘 미국에서는 리용호 그 외무상의 유엔 연설 이후에 미국과 그 중국과의 관계를 많이 얘기합니다. 이것은 꼭 미국뿐만이 아니라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북한의 입장이
중국 대사 보는 것도 원치 않는답니다. 미국과 직접 뭔가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미 중국과도 사이가 멀어졌고, 이것은 그 뉴욕타임스와 인터뷰를 한 코넬 대학교에서 역사학과 그 석좌 교수로 있는 최엔지안 교수가 말을 하는 겁니다. 왜 미국과 북한의 싸움에서 이제 그 북한이 김정은을 위해서 미국에 반대할까? 그럴 이유도 없을 정도로 지금 북한과 중국이 좀 사이가 벌어졌고요. 중국이 그 북한 대사를 다 그 결정을 해놨는데도 평양에 북한 대사가 못 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원치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는 이제 북한은 왜 그럼 중국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가? 별로 받는 것도 없는데 빚진 게 없다고 북한은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북한이 그 중국이 원하는 그런 완충지대 이상의 역할을 북한이라는 존재 자체가 충분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우리 역할 하는 것이고 그 이해관계로 얽히는 것이지 중국에 특별한 그 빚을 졌기 때문에 굽슬거려야지 될 필요가 없다고 이제 북한 측에서는 중국에 대한 입장 정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워싱턴 포스트와 ABC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것도 미국 사람들이 전체적인 의견이 있고 당에 따라서 상당히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미국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잘 처리할 것이다. 이렇게 믿는 비율보다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군 관계자들이야 하고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서 미국 성인의 37%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일 처리를 그래도 잘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42%는 잘하긴 뭘 잘해 전혀 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에 비해서 72%는 미군 지도자들은 그래도 그렇게 뭐 함부로 행동을 하겠어? 하고 믿고 있으며 그 가운데 43%는 강하게 그 믿는다. 그에 비해서 이제 김정은이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책임 있는 행동을 할 것이라고 믿는 미국 사람들은 8%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번 조사에서 미국 사람들은 3분의 2가 선제 공격에 반대랍니다. 4분의 3은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강하게 제재하는 것에 찬성을 하고 3분의 1은 미국이 북한을 고립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3분의 2는 결국은 고립시킬 수 없다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미국과 동맹국이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다면 공격을 해야지 된다 하는 사람이 67%, 공화당 가운데서는 61%, 그리고 그 무소속은 69%, 민주당이 74%. 왜 이게 민주당이 더 많이 공격을 해야지 됐느냐라고 믿는다. 이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선제 공격을 받는다면 공격해야지 된다는 사람이 민주당이 74%, 공화당이 61%인데 공화당은 선제 공격 받기 전이라도 공격을 해야지 된다는 사람이 더 많은 겁니다. 30%. 그리고 민주당은 공격받기 전에 공격을 해야지 된다는 사람이 18%밖에 없어서 공격을 받는다면 공격을 해야지 이런 사람이 이제 74%로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지금 정말로 그 전례 없이 그 중국과 그 미국의 관계가 이제 북한에 대해서 하나의 같은 길을 가기가 좀 그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요. 이것은 이제 미국적인 입장에서보다 제가 이코노미스트가 전한 것을 그 보도한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이 굉장히 난처하고 좌절감까지도 느끼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같은 길을 택하기는 입장이 같기는 이미 늦어버렸다는 겁니다. 전에는 이제 한반도에 핵이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처럼 걱정을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북한이 붕괴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어디까지는 그냥 뭐 살살 달래가면서 하지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머뭇거림을 많이 가져왔다는 얘기예요. 북한에 대해서 어떤 그 결정적인 행동을 하기에 미국도 많이 머뭇거렸었죠. 왜냐하면 91년도에 그 전술 핵 배치를 다시 미국 쪽으로 걷어들이고 나서 93년도에 대화를 시작했잖아요.
94년이 제네바 협약이고,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이제 미국의 미국에 대한 북한의 요구가 너무 많아서 앞서 그 뉴욕 타임스가 지적을 한 것처럼 미군 철수해라, 한국과 일본 방어하는 것도 끊어라. 그러니까 미국이 생각할 때는 너무 비싸네, 달라는 그 물건이 값이 너무 비싸네. 그렇게 하다가 머뭇머뭇거리고 포기해라 소리만 하다가 이제는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더 이상은 북한도 그렇고, 중국이나 미국이 전부 머뭇거릴 수가 없고, 머뭇거림을 멈춰야지 될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그래서 이번에 가장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북한에 대한 그 제재 조치에 합의를 하기는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의 그 은행이 새롭게는 북한 거래에 대해서 어떤 그 융자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던가 그런 것이고, 미국은 국제 은행들을 향해서 북한과 거래할래? 미국과 거래할래? 북한과 거래하면 미국과는 거래할 생각을 하지 마라고 얘기하는데, 미국과 미국 마켓에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는 국제은행에서는 사형 선고다. 이게 그 이코노미스트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왔고, 워싱턴 DC의 지금 그 뒷방에서는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냐면은, 미국과 그 중국 관계자가 사석에서도 북한에 대한 꾸짖음과 분노, 이런 그 서로 느끼는 감정이 비슷한 게 상당히 그 드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은 중국을 향해서 참 저 나라 이기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할 수 있는데 더 압박하지 왜 안 해? 하지만 중국은 미국 정말 이기적이네. 한미 군사훈련 같은 거 조금 덜 해주면은 어때? 그리고 또 미국이 그 북한의 핵 위협을 과대 포장한다는 게 중국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어제 그 리용호가 유엔 연설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아직도 그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고 희망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번에 그 유엔 회의가 열리는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뉴욕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기자가 아직도 대화를 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까? 하니까 why not?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뭐 분명한 것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어요? 포기하지 않고 제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결국은 그 부족하다. 이미 북한은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 핵국 국가가 거의 그 됐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니키 헤일리도 강한 제재가 실패할 수도 있다. 언제나 그 제재라는 것도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번 주에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북한이 정말로 이제 다 됐다 하고 뭔가를 보여주는 날에는, 어제 그 리용호 그 외무상이 우리 북한은 핵 개발하는 과정을 항상 세계에 공표해 왔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정말 그 태평양을 향한 그런 그 수소폭탄 실험을 할 것인지, 그래서 완전히 누구도 북한이 핵을 가진 국가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게 만드는 그 날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온다고 가정을 하고, 거의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런 준비를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때가 되면은 이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은 또다시 냉전 스타일의 정책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술 핵무기를 배치를 다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더 많은 사드를 한국에 배치해야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사드가 중국을 들여다보는 기능을 더 강하게 할 수도 있고, 아시아 퍼시픽이 새로운 냉전으로 가면은, 그러면 그때 어떻게 중국과 미국이 뭐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북한에 대해서 뭐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게 그 이코노미스트가 보고 있는 점입니다. 네. 그리고 또 그 가디언도요.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언론이 완전히 그 중립적인 입장에서 말하기가 곤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국의 두 가지의 언론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 리용호라는 사람을 주목을 해야지 된다 하는 그런
어피니언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때 불만을 가지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어쩔 수 없이 이 리 용호라는 사람은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사람이고 오늘 가디언도 어떻게 지적을 하고 있느냐면은 리 용호라는 외무상이 지금 북한과 미국의 긴장에 그 스팀이 막 그 오르고 있잖아요. 그 스팀을 줄일 수 있는 인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그 걸프전 당시에 그 사담 후세인의 입이었다는 다리크 아지지처럼 마찬가지로 그 리용호가 90년대의 그 육자회담의 핵무기 협상 그 대표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또 영국 대사였기 때문에 가디언이 이 사람을 잘 알고 있죠. 아버지가 그 북한의 그 미디어, 관영 미디어의 그 편집인이었고, 리명재.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조명록과 함께 2000년도에 그 당시에 이제 국방 그 부위원장 조명록과 함께 미국에 와서 빌 클린턴과 매들린 올브라이트 그 당시에 그 국무장관을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리고 굉장히 좀 그 합리적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북한과 미국의 긴장을 풀 수 있다면 그 스팀을 빼낼 수 있는 사람이다. 주목해야지 된다고 가디언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틀란틱의 그 조엘 그 오위트 그 존스 홉킨스 대학교 교수의 기고문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이 가디언도 결국은 그 기고문을 인용을 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 북한 핵 이슈에 대해서는 아마 외무상 그 리용호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실 겁니다. 오늘의 미국 week ahead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부터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그 지금 곤란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금요일에 그 알라바마에 가서 본인이 지지하는 그 정치인을 지지하면서 스포츠계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NFL이요. 뭐 풋볼이 굉장히 과격한 운동이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심판들이 뭐 조금만 선수들이 몸을 그 부딪혀도 티켓을 주고 필드에서 내보낸다는 등 그래서 풋볼이 예전과 더 이상 같은 게임이 아니고 재미가 없다. 적인 그 태클을 너무 많이 맞고 페널티를 주고 해서 그 필드에 그 선수들은 치고받는 것을 원하는데 이게 그렇게 뭐 전처럼 과격하지 않은 그런 그 스포츠가 됐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먼저 사실은 너무나 과격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젊은 나이에 다치고 하니까 그렇게 과격할 필요가 없다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여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은 본인이 이제 터프한 것으로 대통령이 되고 그 인기를 얻는데 많은 그 영향을 미치기도 하니까 일단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스포츠 선수들이 국가가 울려 퍼질 때 나라에 대한 그런 존경심이 없이 서서 가슴에 손을 얹지 않고 이 무릎을 꿇고 앉아있다. 그런 선수들을 쫓아버려야지 된다고 하면서 가장 심각한 욕을 했습니다. 대통령이요. 수많은 그 관중 앞에서 son of B자로 시작되는 그런 미국 욕 아시죠? son of B는 구단주가 쫓아야지 된다. 그리고 그렇게 국가가 울려 퍼질 때 그 국가에 대한 그 경례 같은 것을 하지 않는 선수들을 구단주가 쫓아야지 된다. 그리고 팬들은 전부 그 보이콧을 해라. 한 선수라도 무릎 꿇고 앉아 있으면은 구장을 나가버려라. 그러면 이게 바뀔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선수들이 그렇게 무릎을 꿇고 그 앉아 있는 것은 미국의 그 블랙에 대해서 백인 경관이 무장도 하지 않았는데 지나치게 그 어떠한 그 공권력을 사용한다. 이 지나침이 있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항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선수들이 시작을 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이 선수 지금 1년 전부터 했는데 지금 특별한 그 소속 팀도 없어요. 콜린 그 카페닉 너무 잘 아시죠? 이 사람은 사실은 그 엄마는 그 백인이고 아빠는 흑인인데 선수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빠가 엄마를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른 라스트 네임을 갖고 있는 거죠. 카페닉이라는 그 캐퍼닉이라는 그 입양한 부모의 성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시작을 해서 지금 많은 선수들이 이것은 뭔가 국기에 대해서 경의
경의심을 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그 개인의 그런 그 인권 같은 것을 더 잘 봐줬으면 하는 뜻에서 이제 그 선수들은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이런 선수 해고해라, 하이어하지 말아라, 보이콧해라, 구단주들 뭐 다 뭐 그렇게 해라 하고 얘기를 하니까 선수들은 선수들끼리 뭉치고, 그리고 NFL 그 커미셔너도 구단주들도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뭉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먼저 이미 그 게임이 시작이 됐는데 오히려 더 많은 선수들이 무릎을 꿇고 있거나 아니면 아예 국가가 울려 퍼질 때 락커룸에서 나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스포츠 팀의 선수 가운데 너무 그 유명한 선수들, 뭐 여러분들께서 뭐 이름만 들으시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대통령을 비난을 하고, 뭐 가장 그 유명하게는 클리블랜드 그 카발리어스의 그 르브론 제임스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에게 어떤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선수도 그런 말을 하고 하니까 결국은 그러면서 대통령이 백악관에 초대하는 거, 미국은 전통이잖아요. 스포츠에서 챔피언 그 쉽을 갖게 되면은. 그런데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한 뒤에 나는 그 팀 초대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 팀은 내가 먼저 가지 않겠다고 했는데라고 얘기하고,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대통령과 스포츠 선수들 개개인들끼리 트위터로 싸울 그런 정도의 얘기는 아닌 거예요. 그 르브론 제임스만 하더라도 NBA 선수협회 부회장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통령이 어떤 선수들은 이제 그 경찰이 백인 경찰이 흑인들을 함부로 대우한다 해서, 또 어떤 선수들은 대통령이 버지니아주 그 샤롯츠빌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백인 우월주의자와 그의 그 반대편에서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에 항의를 하면서 다 그 보여주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뭐 다 보이콧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그 워싱턴 그 레드스킨스 같은 경우는 당신 자리에 계세요. 대통령 일이나 하세요. 그러니까 너나 잘하세요. 뭐 이런 그 입장들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말을 한다고 우리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NFL 그 선수협회 회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제일 먼저 이제 무릎 꿇고 그 국가가 울려 퍼질 때, 그래서 한국에서도 굉장히 이거 뉴스가 많이 됐었죠. 그 선수의 어머니는 정말 그 내 아들이 son of B라면 나는 자랑스러운 B가 될 것이다 하고 그 트윗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또 많은 그런 일들, NFL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야구 선수들도 지금 그 국가가 울려 퍼질 때 무릎 꿇고 앉는 선수가 하루 이틀 사이에 생겼고요. NFL 그 커미셔너가 로저 그델이 커멘트를 하는데, NFL은 그 미국 문화를 대표하고 있고 정말 그 선수들도 많은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분열시키는 커멘트를 한다고 비난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친구이기도 한 이제 그런 그 전문가들도 마찬가지로 그 뉴잉글랜드 뭐 페이트리어트 오너 같은 경우요, 로버트 크래프트죠.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취임식 할 때도 대통령이요 $100만 기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2월 달에 그 슈퍼볼 반지도 선물하고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그 커멘트하는 톤에 너무 그 실망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치 리더들이 오히려 우리 선수들이 일하면서 같은 목표를 향해 나가는 팀워크를 배워야지 된다. 선수들이 사회 변화와 자각에 따라서 생기는 의식, 그런 그 평화적인 권리를 지지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다 그 여론이나 그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서 흑인과 백인과의 갈등, 그것을 고쳐야지 된다고 하면 먼저 어느 정도 수위로 얘기를 하고 어디까지 가야지 되는가, 이게 사회의 여론을 다 반영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현재 금요일부터 시작된 이 같은 그 밀고 당기기가 대통령에게 별로 그 좋아 보이지 않고요. 피츠버그 스틸러스도 그 락커룸에서 나오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커미셔너가 아주 그 적절한 성명을 했다고 지적을 하고, 적어도 지금까지 NFL 선수들 100명 정도가
무릎 꿇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NLB 그 야구 선수 가운데서는 지금 그 오클랜드 A 그 캘리포니아 북쪽에 있는 오클랜드 팀의 그 루커 그 캐쳐죠. 이 브루스 맥스웰이 제일 처음으로 캐쳐입니다. 제일 처음으로 무릎 꿇고 있었는데 그 뒤에 그 다른 그 선수가 동료 선수가 마크 케나 선수가 자신은 그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손은 가슴에 댔지만 그 앞에 이 선수가 브루스가 앉아 있었거든요. 앉아 있는 브루스의 어깨에 이렇게 손을 얹으면서 그게 이제 그 동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오클랜드 A의 그 캐쳐가 얘기하기를 나는 이 결정을 아주 오래전에 했는데 인간에 대한 불평등은 이게 토론이 돼야지 된다. 공개적으로. 내가 이렇게 국가가 울려 퍼질 때 무릎을 꿇고 앉는다고 해서 군대를 존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보이스를 못 가진 자신의 그 어떤 그 주장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무릎 꿇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아침에도 또 대통령은 NFL 팬들에게 게임에 안 가면 이런 문제들이 바꿔질 것이다. 해고하거나 경기를 못하게 해라. 새벽 3시 44분에 일어나서 이렇게 그 트윗을 했어요. 그리고 NFL 관람자도 줄어들고 시청률도 내려가는데 게임이 재미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나라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래서 그 안 가는 것도 많다 하면서 계속 보이콧하는 것을 부추기고 있거든요. 이것은 또 NFL 경기라는 것이 경기장만 하더라도 몇만 명이 들어가는 곳이고 그 지역 경제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오늘이 지금 일요일입니다만 내일이 되면서 다음 주에 이것이 굉장히 그 큰 이슈가 될 것이다. 저는 생각이 되고요. NFL에서 올해 초에 유나이티라는 것은 정말 그 좋은 단어잖아요. 분열이 아니라 그런 것에 관한 1분짜리 그 광고를 만들었었던 적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결정을 해서 저는 광고가 다시 그 플레이되는 것을 봤는데요. 이제 어떤 그 광고냐면은 Inside these lines, 이 라인 안에 하면서 여러 가지 화면이 오고 가고 하면서 이 라인 안에서 이제 우리는 꼭 그 같은 곳에서 설 필요가 없다. 이 라인들 안에서 우리는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를 함께 묶는다. 이 라인들 앞에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그 싸우는 게 아주 힘든 그런 게임이긴 하지만 이 라인 안에서 어떤 우리의 그 승리에 의해서만 정의되는 게 아니라 진편, 상대편을 어떻게 핸들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라인 안에서 서로를 최고의 자리로 이끌 수 있다. 유나이티 하면서 그 화면에 보면은요 중간에 이렇게 잔디에 계속 그 라인을 긋는 거예요. 하얀색으로. 풋볼이라는 게임이 미국의 그 내셔널 게임은 아닙니다. 야구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게임 하면은 풋볼로 상징이 되잖아요. 그 영국식 축구가 아니라 미식 축구 풋볼이잖아요. 땅 따먹기잖아요. 아주 과격하게 해서 이 라인이 이제 조금씩 그어지는 것을 보여주는데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그 라인이 그 미국의 지도가 됩니다. 이 지금 스포츠 선수들이 이렇게 지금 그 뭉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장관들 가운데서 오늘 장관들이 나와서 뭐 북한의 뭐 경제 제재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런데 그 재무장관 특히 더하죠. 스티브 무누친 재무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지금 핫한 이슈예요. 그랬더니 스포츠 선수들의 그 표현의 자유는 자유 시간에 해야지 올바르다. 그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옳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스티브 무누친이 한 얘기가 대통령은 어떤 말이든지 본인이 원하는 말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스티브 무누친은 네, 뭐 관련 없는 얘기니까 그게 그 비판적인 어조가 되니까 여기까지만 일단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 또 이제 그 미국 남자들은 이 풋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나흘을 풋볼을 봅니다. 뭐 월요일 있죠, 먼데이 나잇 풋볼 있죠, 목요일 있죠, 뭐 수요일 있죠, 뭐 이러니까 오늘 그 이제 그 풋볼 경기가 끝나고 나서 내일 아침 탑뉴스는 당연히 이 풋볼과 관련된 대통령과 선수들 그리고 NFL 그 이제 협회 또 구단주들 또 민심 이런 것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 논쟁 탑뉴스가 될 겁니다.
오늘의 미국 그 위커 헤드 듣고 계신데요. 이번에는 이제 몇 가지를 좀 추려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께서 미국 뉴스에 관해서는 어떤 것을 들으실까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과연 그 헬스케어 개혁안이 통과되느냐인데 이미 그 통과되지 않을 것 같아요. 존 맥케인 후보가 투표하지 않는다고 했고 랜드 폴 또 수잔 콜린스도 오늘 아침 힘들겠다 했는데 뿐만이 아니라 텍사스주의 아주 그 보수적인 테드 크루즈도 나와 내 동료들도 그거 좀 힘들 것 같아 하는데 9월 30일까지 통과시키지 못하면 아마 당분간은 이게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릴게요. 원래 이제 중요한 것이 60표가 돼야지 되는 게 있고 상원이 100명이니까요. 과반수가 넘으면 되는 것이 있는데 이번에 9월 31일까지는 과반수만 넘어도 되거든요. 50이 된다면 또 이제 부통령 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넘길 수 있었는데 이미 공화당이 지금 52명이고 민주당이 46, 무소속이 2명인 거예요. 상원에서. 그런데 공화당에서 2명이 분명하게 안 된다고 나왔고 게다가 또 수잔 콜린스까지 안 한다고 하고 하니까 이게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내용 자체도요. 백악관에다 물어봐도 이거 지금 이제 두 사람이 낸 거거든요. 린지 그레함이라는 사람과 또 그 빌 케이시라는 사람이 낸 것인데 일단 오바마 케어를 없애고 보자는 건데 이 안 자체가 지금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2026년이 되면 2,100만 명이 건강보험을 잃고 2027년이 되면은 3,200만 명이 보험을 잃게 된다. 이것 이외에는 뭐 별로 뭐 뚜렷한 게 없어요. 연방 정부에서 관리하지 않고 주정부에서 관리하게 하는데 관리금을 너무 줄여버린다.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메디케이드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의료보험. 그것도 굉장히 그 급격하게 깎아버린다. 백악관에다가 물어보면 내용 잘 모르는데 일단 오바마 케어는 없애고 보자 하고 뭐 이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하겠다고 했는데 아마 못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네. 지금 그 알라바마에서 이제 두 사람이 공화당 대 공화당이 선거를 치르는 겁니다. 제프 세션스라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 연방 법무장관으로 갔기 때문에 그 자리를 놓고 루터 스트레인지라는 사람과 로이 무어라는 이 두 사람이 화요일 날 선거를 하는데 대통령은 루터 스트레인지라는 사람을 지지를 하고 그 사람을 지지하는 연설을 하러 가서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스포츠에 관한 그런 얘기를 했고 또 그 김정은에 대해서 리틀 락켓맨이라고도 얘기를 그 연설 한 80분 정도 되는 연설을 해서 했었던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과 대결하는 사람인 그 로이 모어라는 후보가 굉장한 복음주의거든요. 복음주의에서는 복음주의 선봉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백악관에서 쫓겨난 그 대통령의 수석 전략가, 국내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그 민족주의자식이고 국수주의자식이고 그래서 이제 그 세계화에 반대하고 하는 스티브 배넌, 다시 이제 브레이트바트라는 인터넷 매체로 돌아갔잖아요. 스티브 배넌은 이 사람을 지지하고 대통령은 루터 스트레인지를 지지합니다. 대통령이 루터를 지지한다는 이유는 결국은 당의 아주 보수 기반에서 멀어진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인가? 그래서 대통령이 지지하는 사람이 떨어진다면 보수적인 사람이 지지를 한다면 알라바마에서 연설하는 거 보니까는요. 알라바마 유권자들이 대통령을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해요. 반응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대통령은 좋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구에 아주 그 강성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알라바마가 워낙에 보수적이니까는요.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지지한 사람이 떨어진다면 이것도 또 대통령에게 타격이고 그리고 대통령이 지지한 사람이 당선이 된다면 그야말로 대통령이 나는 이제 공화당 쪽에서 점점 그 지난 2주일 동안 민주당과 그 화합했던 것도 있고 점점 공화당의 보수 기반에서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런 것은 또 오히려 공화당의 그 분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커 어헤드에서 다음 주에는 그 알렌 그린스팬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화요일에요. 그 오하이오에서 연설을 하거든요. 지난주에 이제 그 말을 했었잖아요. 뭐 경제 괜찮으니까 우리가 계속 뭐 채권 같은 거 사들였던 양적 완화 같은 거 스탑하면서 12월 달에는 그 이자율도 다시 올리겠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 모임이 전국 그 비즈니스 그 경제 미팅이거든요. 이런 데에서 얘기하는 것이 더 좀 파악하기가 쉽고, 그리고 과연 미국의 그 지금 그 성장 그 기반이 기초가 단단하다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그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그 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꼭 그 자넷 옐런뿐만이 아니라 다른 4명의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좀 그 톤을 들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이제 경제적인 면에서는 주목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 경제 데이터 같은 것도 나오거든요. 2, 4분기에 GDP가 어떻게 됐는가, 계속 성장이 정말 괜찮다는 거야, 뭐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더군다나 12월 달에 현재로서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자율을 올릴 것이 점점 그 분명해 보이니까 투자가들은 이런 때 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성장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뭐 그런 것을 주목을 하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일자리 같은 거 나오는 것도 계속 볼 테고요. 미국에서 그 위크 어헤드 다음 주에 그 주목해 보는 게, 이미 그 출구 조사 같은 거 보면은 독일의 그 앙겔라 머켈 그 총리가 4번째 그 이제 재선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 미국과도 앙겔라 머켈 독일 총리가 별로 그 트럼프 대통령과 코드가 맞지 않기 때문에 좀 주목이 되고요. 그리고 그만큼 앙겔라 머켈이 4선이 됐다는 것은 독일이 그 안정적이고 경제도 번영하고 있고 다른 주변 국가와 달리 그런 것은 보여주지만, 그리고 독일은 워낙에 미국은 2선이지만 독일은 뭐 올해 12년 뭐 보통이잖아요. 16년 그 넘기기도 하고 해서 이제 투자가들 반응도 조금 봐야지 되겠는데, 문제는 앙겔라 머켈은 4선이 됐지만 지금 투표 나온 것을 보면은 아주 그 극우적인 당이 수십 년 만에 그 독일 의회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이것이 결국은 2015년도에 앙겔라 머켈 독일 총리가 100만 명 이상의 시리아 난민을 받겠다 하는 것에 독일 사람들이 그 거부감을 느낀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고요. 이제 이 부분은 아주 그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뭐 이 정도 하면 다음 주에 미국에서도 그런 것에 주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그 보너스 말씀드릴까요? 제가 한국 언론을 그 쭉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뭐 검색도 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꼭 뭐 오늘의 미국에서 전해드려야지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아니어서요. 그런데 오늘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를 보니까 한강의 그 베지터리안을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그 좋아했어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도 이게 그 맨 부커상이 미국의 상이 아니고 영국에서 주는 상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몇 년 전부터 바뀌어서 이번이 2번째였던가요? 이제 그 번역을 한 그 영어로 쓰여진 것이 아닌 오리지널 그 책이, 그런데 영어로 번역한 상에게 그 작품에 주어졌었잖아요. 2번째로 해서 이제 그 한강 그 작가가 이 상을 받게 됐는데, 미국에서는 영국에서 받은 상이기 때문에 이 베지터리안에 대해서 굉장히 그 주목을 했었고요. 저는 그 당시에 한국말을 먼저 읽었었고, 베지터리안 표지도 완전히 다르잖아요. 한국말 표지와 영어는 빨간 색깔로 돼 있는데, 그런 것을 사려고 했었을 때 저도 아주 힘들게 샀어요. 왜 마음이 급해져서 한국말을 봤으니까 더 빨리 영어를 번역을 보고 싶어서 그랬었는데,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는 한국에서 번역이 잘못된 부분이 많다는 게 지금 그 핫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 이름을 잊었네요. 미국에서 그 위스콘신의 밀워키에서 태어나서 위스콘신 그쪽에서 공부도 하고, 지금은 이화여대에서 뭐 번역이라든가 이런 그 분야를 가르치고 있는 교수신데, 왜 그 교수 이름도 안 적어놨죠? 예의가 아니네요. 그분이 쓰신 것을 오늘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그대로 그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역의 그 오류라는 이런 것, 그 스미스였었죠. 무슨 스미스죠? 그 28살밖에 되지 않고, 저는 왜 그 책을 더 빨리 보고 싶었냐면,
아니 한국어를 배운 지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데 어떻게 그 한강의 그 작품을 그 번역을 할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그 번역한 작품이 맨 부커 상을 받았을까? 해서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번역의 오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저보다 더 많이 한국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아실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굉장히 그 긴 내용의 그 글을 그대로 실어줬다는 것은 그만큼 한강이라는 작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뜻이고요. 더군다나 그 이후에 소년이 온다라는 책이요. 그 책은 미국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 책과 함께 이번에 그 택시 드라이버가 상영이 되고 나서 미국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한국 사람 친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한국인 친구들과 택시 드라이버 보러 많이 갔었거든요. 물론 그 택시 드라이버가 이 소년이 온다와 다른 책이긴 하지만, 저는 택시 드라이버보다는 택시 드라이버는 영화적인 면에서 또 보는 것이고, 소년이 온다가 훨씬 더 그 책이니까요. 적어도 뭐 200 몇십 페이지 이상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자세한 것이고, 그러나 택시 드라이버나 이 그 소년이 온다 그 책 이전에 뭐 광주에 대해서 많은 그 비디오 클립 같은 것을 보신 분들은 그 전에 이미 어떤 그 의견을 갖고 계셨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만큼 세계에서 집중하고 있는 상을 받은 작가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오역에 관한 이슈까지도 미국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긴 내용으로 보도를 했더라라는 것을 전해드리고요. 저는 이제 그 처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생각나는 것은 다 잊었어요. 그것도 꽤 된 일이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가 분명하게 생각이 나는 것이, 지금까지도 그 또 중요한 장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그것을 영어로만 읽은 친구에게 얘기를 해주기도 했는데, 그 딸을 물었을 때 그 꿈이었었죠. 이렇게 강아지가,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딸을 물었을 때 안 되겠다, 잡아먹어버려야지 되겠다 하고, 이제 아버지가 그 강아지를 오토바이에 몰고 계속 이제 달리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나는 때리지 않겠다. 때려서 갑자기 그 죽는 거보다는 질질 끌고 다니면서 오래 그렇게 해야지 더 부드럽다는 얘기잖아요. 부드럽다는 게 개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맛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르헨티나 같은 데서도 소고기 맛있게 하려고 하는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 피 흘리고 빼내고 그 자연스럽게, 자연적으로 굉장히 잔인한 거죠. 그때 자연스럽다는 것은. 그래서 그 한국말로는, 저는 한국말을 먼저 읽었기 때문에요. 한국말로 읽었을 때는 분명히 그것을 그저 부드럽게 하기만, 먹기에 맛있게 하려고, 여기까지는 안 썼어요. 한강 작가가 부드럽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 그 스미스라는 라스트 네임의 28살의 그 번역가는 약한 벌을 주려고 mild punishment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이것은 완전히 그 다른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출판사가 그 두 군데가 있는데, 그 관련 출판사와 연락을 해보면서 뭐 여러 가지 그 이슈도 있고 하는데, 번역을 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외국 사람들에게 이것이 이해가 불가능하겠다 싶어서 조절한 것도 있고, 어떤 부분은 좀 이건 지나치다 싶어서 오히려 마일드하게 한 것도 있고, 어떤 부분은 전혀 아무도 그 보지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오역이 될 수도 있죠. 이 부분은 그 오역 아닐까요? 그럴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아무튼 나중에 그 뒷부분에 어머니도 나오고 하잖아요. 뭐 어쨌든 그래서 이 그 이대 교수는 본인은 저와는 반대로 영어를 먼저 읽으셨대요. 영어를 먼저 읽고 너무 좋다, 너무 번역 잘했다 했는데, 오리지널을 읽다 보니까 이거 약간 그래서 이제 찬사를 막 하셨대요. 그런데 오리지널을 읽으니까 좀 그런 게 있네 했는데도 결론은 실수에 집착하느냐, 전반적인 것에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그리고 이 작가 자신도 뭐 여러 그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당신이 이 작품을 번역하지 않았다면 맨 부커상 같은 것을 받지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아주 그 답하기 애매하고 불편한 것이죠.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다라는 얘기까지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한강이라는 작가는 미국의
모든 방송, 신문, 매체에서 이제는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책을 읽고 나서 한강이라는 책을 베지터리안을 읽고 나서 굉장히 좀 이렇게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저도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이제 이 한강이라는 작가가 뭐 본인도 얘기를 한 것처럼 폭력이 싫어서 베지테리안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아무튼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다시 나왔길래 혹시 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제가 이제 방송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todayus.com에 다 원문을 링크를 시켜 놓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Week Ahead 끝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도 코리안 아메리칸들 가운데서 북한 사람 가운데서 미국 언론의 주목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내일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월요일 한국과 세계 다른 나라는 화요일 저는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